책에서는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빛을 번뜩거리거나 시선을 정신없이 움직이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말솜씨라는 책에서 나온 대화의 기술, 심리학, 설득과 소통을 위한 성공 법칙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상대방과의 말투,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누구와도 막힘없이 소통하게 하는 소통 솜씨, 대화의 기술, 심리학, 설득과 소통을 위한 성공 법칙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로만 사람을 사귈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투뿐만이 아니고 적절한 표정과 동작을 사용해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세와 동작을 조화롭게 사용한다면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좋고 싫음은 물론이고 교양의 수준까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 가지 예로 앉는 자세를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비스듬하게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지나치게 뒤로 젖힌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깔본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다리를 벌린 자세는 개방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암시하고요. 다리를 모은 자세는 비교적 점잖고 엄숙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꼬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분을 통제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자리라면 되도록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 팁은 상대의 약한 부분을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정과 안색을 살펴 상대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할 줄 모르는 것은 풍향을 모르고 배의 방향타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피드백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피드백이란 내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표정 변화와 몸짓 언어, 피드백 정보에 주의해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면 더 조화로운 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 번째는 눈빛으로 마음을 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은 사람의 오감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하죠. 눈빛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영장류 동물 중에서 인간의 눈에만 흰자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맹자 또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눈빛을 통해 상대의 의중을 읽는 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빛을 번뜩거리거나 시선을 정신없이 움직이는 행동은 이해타산을 순간적으로 따지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대부분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눈빛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팁은 눈가의 잔주름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가의 잔주름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을 때만 생긴다라고 하죠. 반면 입가에만 보이는 미소는 거칠에 불과한 가짜 미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팁은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요. 자신감이 있으며 현재 대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의 빈번한 눈 깜빡임을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거나 곤혹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눈을 더 많이 깜빡인다 라고 하네요. 거짓말을 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팁은 가늘게 뜨는 눈을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가늘게 뜨는 행동은 언짢은 기분,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뜬다면요, 그 말에 대해 의심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작은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몸짓 언어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뛰어난 표현력을 지닌 것이 바로 손동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동작과 관련된 실험을 20분 동안 진행을 했고 8명의 강연자가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강연 중 손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가장 많이 한 강연자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4%네요. 주먹을 쥐는 자세를 보인 강연자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라고 하네요. 28%입니다. 강연자가 주먹을 쥔 경우에는 심지어 자리를 뜬 청중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손동작이 사람의 기분을 반영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손동작을 통해 읽을 수 있는 성격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는 사람의 경우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심리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초조함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펼치는 동작의 경우는요, 자신의 솔직함과 성실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 한쪽 혹은 두쪽 손바닥을 상대를 향해 펼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상대의 속마음을 짐작할 때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섯 번째 노하우는 나를 농담 소재로 삼자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유머의 형태는 다른 사람을 소재로 삼는 것이지만 이러한 유머는 자칫 잘못하면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 처칠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칠이 미국 백악관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처칠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커다란 시가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즈벨트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처칠의 모습을 보고는 난처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때 처칠은 시가를 끄더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대영국 제국의 총리인 저는 대통령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칠의 말에 루즈벨트는 크게 웃었고요. 이후에 양국의 협상은 원만하게 타결됐다라고 합니다. 이 일화를 보면서 이래서 골프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위트 있고 센스 있게 자주 하는 행위는 결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허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스스로를 낮추며 이를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